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시정입니다. 작년 이맘때를 되돌아보면요. 주식시장도 코인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화랑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지금 시장을 되돌아보며 유동성이 줄면서 대부분의 투자처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가계대출 강화로도 대출이 줄고 예금은 늘었다고 하는데요. 확연히 달라진 우리 시장, 작년과 같은 전략이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정말 몇 개 오르지 않는 종목들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마감 2박 60분의 승부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다른 전략들, 다른 종목들 챙겨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요. 임상현의 오늘장 특징주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임상현 위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시장에서도 이슈와 특징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어떤 것들 보셨는지 분석 도와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이슈하고 특징주 하기 전에 거래소 코스닥 시장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래소 방금 보시고 계신 것은 거래소 차트의 모습인데요. 현재 그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 부분 한번 그어보고 그다음에 삼각수렴 형태로 가상으로 그어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연초부터 이제 1월달부터 하락한 부분들이 이제 반등을 조졌지만은 현재 폭락은 하지 않더라도 현재 약세 부분들이 약간 멈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차트도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 다음에 저점과 연결한 추세선의 흐름에서 하단선 이제 등각으로 보면은 좀 더 하락할 여지는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저점을 지난번에 10월달에 저점 형성을 했고 12월 초에 저점 형성했기 때문에 현재 오더라도 이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인데 살짝 열어놓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의 이슈적인 흐름은 세 가지 특징적인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로봇 분야 기업 M&A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능형 로봇이 계속 조정을 보면서 계속 가고 있고 오늘도 가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이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미 증시의 이제 긴축 발언 이 부분의 여파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되면서 금리 인상 가시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기대감 때문에 금융주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세 번째 부분들은 현재 2위에서 2050년까지 신규 원전에 대한 680조를 투자가 필요하다. 또 정부 원전 세일즈, 지난 10월 달에 갔던 원전 세일즈의 그 자료가 공개되면서 원전업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여기를 보시면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한가를 쳤던 부분들이죠. 오전에 이제 특징주로 제시를 했던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이제 본계약이 이제 체결한다는 뉴스 때문에 이제 크게 올랐었던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이제 본계약 체결하고도 어떤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단기 고점은 이제 36,000원 정도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현재 에디슨 EV도 어떻게 보면 완성차 메이커이기 때문에 리비안 현재 미국의 리비안과 같은 어떤 그 특징, 그 루시드와 같은 특징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슈가 커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세 MK 부분들이 있는데 한세 MK는 이제 그 현재 그 모 후보의 이제 골프 대중화 발언. 이것 때문에
현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세, NK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평가적인 요소, 그러니까 600억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소폭 조정을 보이더라도 한 번은 좀 더 가지 않느냐 이렇게 단기적으로 생각이 되고 또 크게 올랐던 에스텍 이제 그 카스텔 바작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오늘 두 번째 상승률을 보면은 엔리 능률이네요. 이 부분들도 온라인 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맥 관련된 그 현재 모 정치인에 관련된 것 때문에 한번 올라줬는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현재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가는 그 3파당 요소고 일단은 이런 그 테마적인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우리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에 해당이 좀 되는 뭐 그런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원자력 플랜트 그 다음에 철도 관련 제어 계측 전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봇에서도 약간 응용이 될 수도 있고요. 원전 관련된 부분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적인 요소를 보면은 이때 이제 상승 삿발 형태 이렇게 주어지고 있죠. 그리고 1일간 조정을 보이고 가고 오늘 다시 한번 이슈가 현재 형성이 좀 돼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원전 관련된 부분들이 저평가, 저PBR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쪽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아텍이라는 종목도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전자기기, 가전, 자동차 등이 들어가는 소형 초정밀 모타, 스태핑 모타 쪽인데 이쪽도 아무래도 그 로봇 관련주지 않느냐 뭐 이런 시장의 기대 심리가 좀 강하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뭐 조정이 되면은 한번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로라 같은 종목군도 지금 요것 조출상 관련된 이런 부분 때문에 엔젤 산업 그다음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오늘 올라졌던 부분인데 다소 2, 3일 정도 이제 숨고르기가 돼주면은 한번 이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진에스텍 이 부분들도 연속 올라주고 있는데 이제 다음 넘어가서 이제 보성파워텍을 보겠습니다. 보성파워텍도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현재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이 만약에 하루 이틀 소강 상태가 접어들면은 첫 번째 이제 급등에서 숨고르기이기 때문에 이때 한번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다음에 진양홀딩스를 보겠습니다.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에 좀 더 그 기업 내용을 보시면은 약간 특이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100% 424인 진양물산이 보유하고 중인 부산 토지 매각 4,700억짜리 그 다음에 실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보암동 토지 957억 정도 그러니까 5천억 정도의 현금이 들어오죠. 근데 시청이 얼마입니까? 2,4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PBR, 저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이제 숨고르기 부분들이 만약에 나와준다면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까지 설명한 중에서는 가장 좋은 차트의 모습이고 다만 이제 숨고르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그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노려야 할지 이것만 한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숨고르기가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뭐 원전주도 소개를 해주셨고 관심 있게 보신 종목들, 상승률 종목들, 나타난 종목들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또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공약주 STS 중공업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리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것들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지난번에 소개를 해줬던 STS 중공업이 있습니다. 근데 뭐 같은 업종으로 보면은 HSD 엔진, 한국 카본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도 6%, 5% 이런 종목인데
현재 SS중공업은 조금 약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후발 순환매로 접근하셔도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승사파의 십자 도정 5일 상봉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하려다가 약간 숨고르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5일선 매매라 하죠. 근데 5일 주기 사이클하고 거의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를 보시면은 2, 3일 상승, 2, 3일 순고르기 눌림목이 조정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형성이 현재 한번 추천을 했는데 약간 추천한 시점이 약간 늦었습니다. 약간 늦었는데 원래는 이제 왼쪽 첫 번째 노랑선에서 추천을 하려다가 갑자기 튀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추천을 했는데 지금은 눌림목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SS중공업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월봉으로 한번 현재 보시면은 20개월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주기 사이클에 21선, 20개월 선 돌파 안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오늘 이제 금융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금융이나 금융지주나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졌는데 제가 약간 후발주 이런 것들을 한번 보다가 이제 제주은행을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신한금융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뉴스에 보면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핀테크와 빅테크와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지방은행들은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 한 차례 네이버의 인수설이 계속 돌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K뱅크, 그다음에 토스뱅크 이런 부분들의 빅테크의 어떤 M&A 대상이 끊임없이 올라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가주려는 3파동의 조건을 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상승사파 이제 십자 도정의 의미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종가 매수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는 손절, 그다음에 플러스 10% 익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략주까지 들어봤습니다. 임상현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입니다. 최재원 위원님과 시장 점검 그리고 특징적인 테마 백전백승 종목까지 또 알아보는 시간이죠. 위원님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조정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중요한 거는 이게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이때 어제가 아니지 금요일 날 네. 시장이 좀 빠르게 반등을 하는데 원래 이 자리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는 게 오히려 좀 안 좋은 자리예요. 이게 좋은 흐름으로 반등을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강한 반등 세웠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딱 이게 나올 자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서 조금 애매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아마 데드캣 바운스고 월요일 날 음봉을 맞을 확률이 높다. 그것도 1%에서 1.5% 정도의 맞아요. 하락, 강한 하락일 거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만약에 이날 금요일날 종가 마감할 때 손실이 아닌 종목이 있다면 정리를 하고 돌파해서 다시 잡아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손실 중인 종목이 아니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김없이 오늘 한 1.5%까지 내렸다가 지금 밑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 일단은 예상되는 흐름대로예요. 예상되는 흐름대로 고양이가 중간에 귀가 좀 있나 싶지만 고양이를 조금 더 완성시키러 내려올 확률이 여전히 높고요. 다만 오늘 봉의 형태, 오늘 봉의 흐름, 그리고 분봉의 흐름 자체가 조금 괜찮아요. 이대로 고양이 얼굴이 원래 이 자리, 그러니까 흐름이 중요해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뭐든 살아 움직이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파동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저런 패턴 이런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런 힘의 흐름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럼 분봉을 좀 봐야 될까요? 분봉까지 여기서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네네. 오늘 분봉의 흐름은 이제 목요일 날과 금요일 날의 분봉의 흐름과는 많이 달라요. 목요일 날 분봉의 흐름은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금요일 날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었다면은 오늘 현재 밑꼬리를 달면서 만들어주는 분봉의 흐름은 진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지금 자리에선 반반인데 네. 사실 내려와봤자 이제 여기예요. 내려와봤자 제가 여기 바닥을 갱신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젠 내려와봤자 여기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만약에 현금이라면 1차 매수를 오늘 받고 하루 차인데 이때는 미지수였죠. 이게 하락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근거가 조금 더 생겼다. 상승의 근거가 한 2에서 한 5 정도로 3 정도 증가했다. 한 30%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오늘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한번 오늘 맞은 자리를 한 번 더 내일 이탈해 준다면 여기는 사실 이제 뭐라고 풀매수라고 하나요? 좀 강하게 매수를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굉장히 흐름이 오늘은 괜찮다. 시장 흐름 오늘 좀 강하게 내려와 주면서 분봉 흐름만 봤을 때는 이대로면은 내일 정도에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네. 상승의 확률이 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의 이런 긍정적인 기대되는 흐름은 앞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나요?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서 나오든 여기서 바로 나오든 이번에 나오는 상승은 3,100을 돌파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뭐 시장 워낙 잘 보시기로 유명하시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좀 기대감이 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장부터 좀 지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립니다. 여기서 위원님과 소통하시면서 이런 시장 전략들 미리미리 챙겨가실 수 있겠죠. 끝까지 저희 도전 백전백승도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시장 점검해봤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어떤 테마들 특징적으로 보셨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테마 두 가지, 원전과 금리 인상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또 궁금한 질문 있으시다면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답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 볼게요. 원전 가지고 나오셨는데 뭐 오늘 원전 관련주들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계속 원전 관련주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뭔가 또 놓치신 분들은 아쉬우실 것 같고 수익 챙기신 분들은 축하드린다고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고인가 스톱인가를 지금 타이밍에 또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고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죠? 항상 고라고 원전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보통 여기 제가 들고 나온 테마는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인 소리보다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테마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정말 위험한 게 아니라면 보통 갈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오고요. 네. 원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이 오를 수 있는 테마다. 아직 시장, 뭐 원전 한전기술 이런 거 보면서 이 한전기술이 원전 대장주잖아요. 이건 사실 지난번에 원전 리뷰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네. 높다. 원전 기술, 원전 종목들 중에 안 오른 것들을 보자. 뭐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가잖아요. 한전기술이 대장은 맞았지만 기존에 너무 많이 올랐고 다만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을 봤을 때 이번 정부에서는 사실 탈원전이었잖아요. 정책 자체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도 뭐 나라에 좋지는 않았지만 저점 매수의 기회를 준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을 해버렸고 사실 이전부터 제가 원전을 밀 때 그 일이 일어나기 한참 전부터죠.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원전은 친환경이 맞다. 화력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에 그렇게 오염을 주지도 않고 에너지 효율 역시도 끝내준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은 정말 뭐 진짜 3-4배가 올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라서 뭐 그냥 무난하게 보시다가 무난하게 익절하기는 참 좋은 종목일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진입을 하실 거면은 뭐 오늘 찾아보니까 뭐 조강 이게 IRI인가요? 조강 IRI도 있고 BMT도 있고 이거 GSE가 원전 관련주가 맞나? 이거 뭐였지? 뭔가 테마주 할 때 있었는데 어쨌든 원전 관련주 중에 오늘 시세를 줬던 친구들 위주로 보시는 게 첫 시세입니다. 반등의 첫 시세. 첫 시세는 뭐다? 무서워할 게 없다. 로봇 관련주들 그때 로보로보 이런 것들 리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첫 시세 두려워할 필요 없고 맞아요. 본질적으로 갈 테마면은 첫 시세에는 뭐 물리더라도 무조건 일단 들어가고 보는 겁니다. 아니 위원님이 처음에 이제 원전을 가지고 나오셨을 때 그때 사실 잡았으면 오늘 수익을 챙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급등 나온 거 보고 이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술도 26% 지금 장중에는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또 들어가긴 겁난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은 내일쯤에 들어가면 혹시 또 늦지 않을런지 그게 궁금해요. 이게 조정시 매수 관점인데 이제는 네. 보성 파워텍과 우리 기술은 사실상 이제 신원전이라고 하기에는 원전의 새로운 이제 테마가 시작될 때 이번에 첫 시세를 줄 때 대장은 사실 우리 기술과 보성 파워텍이라고 보여져요. 두 종목이 대장인데 사실 뭐 저는 오늘 상한가에 매수를 해도 뭐 며칠 물리면 다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첫 시세니까 뭐 굳이 오늘 들어갈 필요는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우리 추세선 네. 이게 추세선을 쭉 그어봤을 때 이렇게 그으면 돌파를 했네요. 뭐 추세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보성은 좀 막히는 것 같은데 조정시 매수 관점은 맞아요. 근데 조정 안 받아서 매수를 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고 뭐 보성 같은 경우는 추세가 걸렸으니까 내려준다면 보성을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기술은 네. 오늘 완전히 다 돌파를 했어요. 이게 조정시 매수 관점, 조정시 무조건 매수인데 네, 조정을 줄지 받을까가는 않을지. 잘 네. 모르겠어요.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우상향 횡보를 좀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굉장히 무섭게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 이때 양봉 두 개 장대 나오면서 세 번째까지 올라갔잖아요. 똑같은 형태로 나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테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멘탈 관리가 안 되니까 네. 완전 난 물리더라도 물리면서 분할 매수해서 나오는 수익하는 거 수익으로 나오는 거 정말 잘해. 나 매매를 잘해. 이렇게 자신 있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고인 거는 확실한 고인 건 건데 확실하죠. 조금은 지금 너무 급등이 오늘 나왔으니까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겠고 그러면 아까 조광 ILI를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 이후에 윗꼬리 달고 지금 내려와서 혹시 이 종목이 괜찮다면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내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이 중요할 것 어. 같고 오늘 좀 많이 밀렸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밀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만큼 좋진 않다는 거고 더 좋은 건 BMT가 더 좋습니다. 이게 원전 BMT. 네, BMT 네. 이게 뭐 산업용 정밀 피팅 밸브 뭐 이게 근데 원전 관련주로 오늘 올라왔어요. 원전 관련주로 올라왔는데 조광 ILI보다는 BMT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굳이 매수를 하겠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뭐 두려워할 게 없죠. 근데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 맞아요. 그냥 분할로 좀 물리더라도 원래 주식은 물리는 겁니다. 50%까지 물려도 네. 마이너스 50%만 물려도 분할 매수만 한다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물린다고 생각하고 대장주들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재훈 의원님은 워낙 또 이렇게 좀 급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투자 성향도 본인과 잘 따라오시면서 파악을 해보시고 말씀드린 종목들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전 테마는 고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테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 테마 가지고 나오셨는데 뭐 금리 인상 테마라고 해서 보험주, 은행주들 오늘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고라고 봐야 되겠죠? 네, 고죠. 네네. 고 이제는 이유 좀 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긴축까지 하겠다고 말을 한 이상 연준이 사실상 그냥 쭉쭉 올라갈 테마라고 보여지고 우리 제가 계속해서 밀던 우리 금리 인상 관련주 현대해상 저번에 체결 안 되고 그 아래로 조금 더 내려왔었는데 오늘 쭉쭉쭉 올라가면서 네. 우리 고양이가 거꾸로 이렇게 누워 있는 이걸 차트를 거꾸로 보면 굉장히 고양이가 있는 뭐 그런 차트라서 네, 반대의 고양이네요. 네. 조정시 매수하면 참 좋은데 이게 이 테마 역시 이게 조정을 줄까 사실 의문인데 이게 이렇게 오늘 맞았어요. 이렇게 저항을 맞았잖아요.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조정을 살짝 줄 수 있습니다. 살짝 준다면 이제 금리 인상 관련주는 포트에 이제는 하나씩 좀 늦었는데 사실 네, 늦었죠. 이게 늦었는데 배당도 지금 늦었고. 이제 늦었는데 네. 그래도 넣어보자. 왜냐하면 연준에서 금리를 올해 4번 인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100bp 정도가 되는데 미국이 올리면,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가 다 올려요. 안 그러면 무역할 때 정말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미국이 올리면 우리나라도 올린다. 사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먼저 올렸죠. 근데 미국이 100bp나 올리면 우리나라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하게 될 거고요. 100bp 정도만 올려도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관련주들 뭐 현대해상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금융지주, KB금융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제주은행. 이게 제주은행이 좀 나는 시원하다. 내 매매 스타일이 정말 시원하고 물리더라도 손해 보더라도 크게 보고 수익을 보더라도 크게 봐야겠다 네. 하시는 분들은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제주은행, 그다음에 현대해상, 뭐 KB금융,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제주은행이 정말 시원한 종목이에요. 시원한 종목이고 이때 뭐 네이버 관련 인수설이 있었어요. 네이버가 뭐 인수를 한 해 만에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M&A 시장에서 M&A 판에서 좀 네.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게 뭐 정부 차원에서 이번 정부에서 사실 카카오를 많이 밀었고 네이버를 좀 견제를 했다라고 보여지면 네이버 쪽에서 금융 사업을 좀 막으려고 네이버 은행을 갖는 게 조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정부에서 규제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M&A 판에 좀 돌았었고 그러면서 이게 불발이 됐다 했는데 밀리지는 않았죠. 사실 크게 네. 밀리지 않았어요. 이때쯤이가 그랬는데 네이버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발표를 했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고 쭉 이때 큰 거래량 터져주면서 쭉 시세 조정이랑 기간 조정을 다 받았어요. 시원했죠? 똑같이 시원하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만지는 세력이 좀 시원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 지금 말씀하신 순서는 그럼 무슨 기준으로 꼽으신 거예요? 세력의 힘? 아니요 세력의 힘이라기보다는 오른다면 좀 시원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 네네. 네 남자의 종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니 사실 궁금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험을 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생명보험인지 손실보험인지 뭐 이런 거를 따지잖아요. 네. 근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오른 느낌이고 생명보험이 좀 덜 오른 느낌이라서 혹시 그런 거에도 차이가 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 생명보험과 손실보험의 차이를 일단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보험을 잘 모르기 네네네. 때문에 그냥 관련주로서는 보험주와 은행주가 있는 걸 알고 알겠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이 저처럼 모르겠죠. 그러면 시장의 판단에 맡기면 됩니다. 시원하게 보여주는 종목들 아니면 기존에 움직임이 시원했던 종목들 위주로 보면 좋고요. 시원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과거에 그렇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후에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 기준도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이런 관련주들 조정 시 오늘 현대해상만 보면은 조정을 좀 맞았기 현대해상 때문에 강한데요. 그래도 좀 저항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조정 시 겁내지 말고 매수를 받아보자. 이거는 첫 시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4번이나 미국에서 100bp나 금리를 인상한다면 네.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냥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테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 받을 가능성이 원전 관련주들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더 편한 테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금리 인상 테마까지 알아봤는데요. 좋은 종목으로 제주은행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에서 임상현 전문가님도 그리고 우리 최재원 위원님도 제주은행 두 분 다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테마도 고다 외쳐주셨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안내도 도와드립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그리고 실시간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백전백승 지금 또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운영 원칙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일주일에 3개 종목을 포트에 편입합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가고요.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합니다.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고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또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시죠. 지금 승 챙겨간 종목들은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고 있고요. 남아있는 종목들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45개 종목 중에 31개의 종목이 승을 챙겨갔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만 보시면요. 코데즈 컴바인, 파라다이스, 아시아나항공, 동국제강, HK인후엔 있는데 이 가운데서 뭐 남북경협주도 강할 것으로 예상을 계속 하고 계시고요. 리오프닝주들도 2종목이나 담겨 있습니다. 철강주도 계속 좋은 힘 보여주고 있고요. 네, 팜스토리, 웅진싱크빅, 아스트, 아난티, 파인텍 이런 종목들이 지금도 승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HMM, 넵튠, EDGC 이렇게까지 지금 종목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뭐 계속해서 AS 리뷰들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챙겨가고 계신다면 큰 손실 없이 문제 없이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워낙 또 하락장이기 때문에 여러 개 종목 담으셨다면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뭐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이제 금요일 날 싹 리뷰를 했죠. 리뷰를 네. 했기 때문에 좀 보자면 저희가 그때 아스트를 안 한 것 같아요. 아스트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때인 것 같은데 이때 이후로 이때인가요? 쭉 한번 밀리면서 지지 라인을 한번 바닥을 이탈했습니다. 아예 지지 박스를 한번 이탈을 했다가 이번 이탈했죠. 지지 라인 박스를 한번 이탈했다가 여기서 움직임을 바닥을 형성하면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보여질 것 같냐면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추세선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추세선 있으면 한 번 정도 더 맞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에서는 사실 추가 매수를 하기 참 좋은 자리다. 여기가 어디냐면 5,400원?
5,500원 정도는 마지막으로 추가 매수를 한 번 정도 기회를 주고 갈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다. 이걸 리딩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제 파동의 시작 자리에서 보통 나오는 형태예요. 네. 쌍방으로 수렴 형태가 나오면서 보면은 1, 2, 3, 4, 5가 딱 그려질 때 여기는 꼭 여기 추세를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네. 안 주고 적당히 5,7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평범한 형태의 수렴, 고점 높아지고 있고 저점도 높아지고 있는 형태로 다이어고널을 그려주고 있다. 이제 상승의 초입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좋아요. 만들어진다면 임펄스의 초반에서 보통 이런 형태의 수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펄스 이게 상승 파동, 기본적으로 이제 1파동의 시작이 곧 일어날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다.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파동이 시작이기 때문에 반등 파동이든 상승 파동이든 1파동의 시작이기 때문에 1, 2, 3, 4, 5가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1이 시작이고 2 조정, 3 상승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다. 마지막으로 추가 매수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이 종목 아직 없거나 추가 매수를 하겠다면은 여기쯤 5,700원에서 5,500원 사이를 노려보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스트 한번 챙겨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도전 100전100승에 있는 종목들 확인을 하셨는데요. 또 궁금한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또 힘이 좋지가 않아요. 특히 코데즈 컴바인하고 비교를 해도 아난티가 지금 좀 저점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항상 제가 박스를 만들어 놓잖아요. 지지라인 네. 박스 안에 있다. 그래도 안에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RSI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일봉상의 상승이 떠준다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한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쭉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진다면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기상 봤을 때 저는 봄쯤 본다, 올림픽 전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나쁘진 않은데 막 좋진 않아요. 사실 막 좋진 않은데 엄청 좋은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죠. 왜냐면 시장이 안 좋았었고 네, 그만큼 네. 안 좋은 흐름을 보였으니까 막 엄청 좋다 이거는 아닌데 제가 항상 이제 테마의 본질을 보고 그 테마의 본질을 파악하면은 이제 추후에 몇 달 안에 무슨 테마가 오를지 짧으면 며칠, 조금만 중기적으로만 몇 주, 길면 몇 달 안에 어떤 테마가 오를지 여러분들 당연히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상반기에는 남북 경협주를 빼놓을 수 없지 않을까라고 제가 계속해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좀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본다면 좀 큰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코데지 컴바인은 사실 차트가 괜찮아요. 훨씬 좋아요. 네, 훨씬 그런 것 좋은데 같아요. 경협주가 땅 터지면 아난티가 훨씬 강합니다. 아난티가 보통 대장이니까 대장인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좀 걱정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100전100승에서는 5%만 수익 달성해도 익절 처리하고요. 바로 승 챙겨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누적으로 5%씩 수익 챙기시면요. 계좌가 그래도 좀 풍성해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문자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실시간 전략들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재원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수서는 또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도 분석도 해주시죠. 위원님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현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뭐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원님이 시장 분석도 해주시고 또 특징적인 종목들도 잘 선별을 해주셔서 잘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분석 도와주시죠. 자, 새해 들어서 2주 차입니다. 시작한 지 이제 새해 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아시아 시장 대체적으로 플러스권역의 흐름이었는데 우리나라만 좀 이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좀 짜증이 많이 났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꼴등으로 움직이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좀 같이 좀 먹고 하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뭐 세력들의 의도는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막 밑으로 세게 미는 정도는 아닌데 다행히 오후에서는 조금 들어주긴 했습니다. 오늘 일본 시장, 니케이 시장은 휴장이었어요. 오늘 휴장이었지만 선물 지수는 장중에 계속 플러스로 움직여줬었고 뭐 대만이라든지 홍콩 지수라든지 홍콩 지수는 오늘 아주 셌죠. 그래서 홍콩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지수들은 대부분 오늘 아시아 증시는 플러스가 나는데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증시가 플러스고 그다음에 미 선물도 아침에서는 마이너스 한 0.2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은 다 플러스로 다 전환이 됐죠. 나스닥도 0.3% 정도의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다우도 플러스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도 계속 떨어지지는 않고 이렇게 좀 들어는 줬는데 꼬랑지를 좀 달았다는 얘기죠. 들어는 줬는데 지금 종목들 움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저쪽만 파티입니다. 어디냐? 저 오른쪽에 보이겠지만 DB손해보험 오늘 6.2%, 초강세, 하나손해보험도 4%, 메리츠화재도 6% 폭등, 현대해상,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하나생명, 동양생명 뭐 등등 얘네들은 뭐 3에서 5%, 6% 폭등했고요. 은행주들도 우리금융지주부터 해가지고 하나금융지주, KB금융, BNK금융지주 등등 은행주들 오늘 5%, 6% 얘네들이 이렇게 6%씩 급등하는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얘네들도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장대양봉에다가 우리금융지주는 시가총액 한 9조 정도 합니다. 9조 정도 하고 나머지 은행주들도 시가총액이 뭐 적은 애들이 거의 없어요. 얘는 13조짜리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얘도 시가총액 크죠. 23조. 이런 애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여 버리니까 지수는 빠지는 것에 비해서 개인들의 체감은 더 안 좋은. 어디가 안 좋냐면 여러분도 알지만 대중주.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한 몇 년 동안, 한 1, 2년 동안에서는 뭐 카카오 관련주 해가지고 막 급등도 하고 그다음에 샀던 사람들은 맨날 올라가니까 그리고 IT에 이제 새로운 강자로서 카카오도 막 계속 올라가고 네이버도 계속 올라가고 막 그래갖고 그쪽으로 이제 많이들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최근에 계속 약세를 보여줬고 거기다가 지금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약세를 보였지만 LG전자가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에서 5%나 지금 다시 되밀리는 흐름도 보여줬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IT 대형주의 흐름들이 재미가 없었고 그다음에 자동차주들도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에서는 그래도 자동차 업종이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철강 업종과 조선주, 자동차 그리고 뭐 보험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세를 보여줬다면 오늘은 조선주하고 철강주들은 쬐끔 강세, 그러니까 빠지진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강보합 정도에서 플러스권역이긴 한데 강했던 거는 은행주하고 보험주가 특별히 강했고 걔네들이 특별히 강하면서 떨어진 쪽이 지금 자동차가 오늘 좀 조정을 받았죠. 만도 5% 빠지고 기아 3% 빠지고 그리고 테마주들도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하루하루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번은 안철수 테마주가 움직였다가 이재명 관련주가 움직였다가 또 윤석열 관련주 움직였다 이렇게 빙빙빙 도는데 뭐 이슈가 뭐 중간중간에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에 맞춰서 움직이긴 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대선 테마주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제 탈모 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 얘기 나오니까 이제 그쪽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제 골프를 가지고 골프하는 인구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쪽에 대해서 이제 대중화에 대한 얘기를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던져놨더니 그게 또 이슈가 돼가지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골프 대중화 공약 발표 소식에 일부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는 가스텔 바짝이라는 종목 이런 애들부터 해서 남아산업, 베뉴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종목은 몇몇 움직여주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서는 이거는 이제 상처뿐인 지수 방어고요. 그러니까 2,900은 안착은 되고는 있는데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듯이 일단 2,900이 안착이 돼야 되고 2,822는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여기는 사수를 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시장 신기하다고 아마 토픽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깨져버리게 되면 다른 나라 시장은 그대로 가만히 있다고 치면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의 30에서 50%까지도 박살나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깨지면 30% 깨지는 종목들이 속출을 할 겁니다. 2,822가 깨지면. 그래서 저 자리가 깨지면은 그래서 신기해서라도 다른 나라의 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 자리는 깨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나라들은 지금 빠지지도 않고 아시아 시장 올라가고 있고 유럽 시장도 미국 시장도 여태까지 사상 최고치만 올라가 있다가 살짝 빠진다 그래서 아무 문제도 없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간 것도 없다 이러다가 이제 저쪽이 깨져가지고 갑자기 종목들이 20% 30% 빠지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자리는 안 깨질 거는 같은데 2,900을 좀 지지한 상태에서 지금 은행주하고 보험주하고 그래요. 그쪽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축하드릴 일이지만 지수가 올라가면서 같이 가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삼성전자부터해서 게임주라든지 일부 종목들을 급락을 시킨 상태에서 그 급락에 대한 반대적인 부분에서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갈 거면
그래요. 지수가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웬만한 애들도 같이 가면서 좀 가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이 상당히 좀 나쁜 날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희망을 버릴 건 아니고요. 그래도 업종적으로는 버텨주는 업종이 있었으니까 지수는 박스권을 유지를 해준다는 뜻이고 하락장으로 갈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수급이 꼬여서 그런 부분 맞습니다. 수급이 꼬여서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공매도 부분들은 뭐 10년 전에도 공매도가 있었으니까 그 얘기는 해봤자 뭐 입이 아플 거고요. 공매도가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도 너무 안 가니까 조금 답답한 그런 이제 시장인데,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양봉만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숨통이 트이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다시 중요한 건 2,950을 안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3,000을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생각했었던 지금 시장의 바닥이 3,050과 3,100 이거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바라기에는 그거는 엉강생심이고 지금은 그냥 2,950 안착과 300부터 그래서 저것부터가 되는 게 일단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지수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 부분을 논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좀 관망의 관점으로 해서 근데 미국 선물하고 오늘 아시아 시장이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 제약이 아니고 그 IT가 이렇게 약세를 좀 보여준 부분들은 조금 두고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보험주하고 은행주하고 얘네들이 올 연말까지 맨날 올라가지는 않을 거니까 그쪽으로 맨날 올라가서 IT주들이 영영 못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눌러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쨌든 내일과 모레 사이에 우리나라 시장 5일선 돌파 안착의 모양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정도 빠졌으면 지수 3,000이 안착이 된 이후에서 공략을 해도 늦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추가 매수 눌타기 하려는 분들은 그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왜냐면 개인들이 계속 사다 보면 그러면 저점을 깰 거예요. 2,900을 깰 겁니다. 2,900 깨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10%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미리 지금 예측하고 미리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에서 예측하고 미리 들어간 사람들은 주식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현금으로 이제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분할로 조금씩 사는 건 괜찮지만 이미 물려있는 사람들은 괜히 물타기 했다가 더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제 손절생각만 나오고 그리고서 바닥에서 50% 올라가도 그렇게 큰 수익이 안 날 겁니다. 왜냐면 다 떨어진 다음에 바닥에서 올라가면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30%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물렸던 사람들은 본전이 되지만 그 30% 떨어진 다음에 올라간 상태에서는 50% 이상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두 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보성파워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성파워텍은 원전 테마주인데요. 오늘 강세를 보여줬던 이유가 이제 EU에서 유럽연합이죠. EU에서 이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5천억 유로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의 680조 정도인데 그거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내부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티에리 브루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회 말로 풀어보자면은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에서 2030년까지 좀 전에는 2050년까지 680조가 투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2030년까지 기존 원전에만 500억 유로 그러니까 약 68조 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고 신규 원전에서도 막대한 이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원전에 대한 이슈 가운데 또 우리나라가 또 원전 또 기술은 또 한번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한번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전 세계에서 탑급에 있으니까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대통령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산업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 어느 의원이 제출을 했는데 그 산업부가 작년 10월 말 문 대통령님이 그 유럽 순방길에 오르면서 이제 한국의 원전에 대한 경쟁력을 체코, 폴란드 원전 사업 추진 동향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그다음에 제26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그러니까 COP26 이렇게 하면 기억이 날 겁니다. COP26, 비세그라드 그룹 V4 정상회의 등 연이어서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한국 원전에 대해서 우수성을 강조를 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내용 보고서들이 있었다. 그리고 해외에다 우수성을 이미 알려놨다라는 거죠. 요점은 그 얘기예요. 이미 해외에다가 우수하게 우리나라 원전을 여기저기 뭐 폴란드든 뭐 체코든 아니면 중동이든 다 이미 알려놨고 모르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 거고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들을 다 뿌려놨기 때문에 EU에서 지금 뭐 20차 30년도까지 68조 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고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의 원전 테마주들이 당연히 이슈가 되면서 각광을 받을 게 당연해서 그래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러면 조정받을 때는 공략이 당연히 가능하겠고요. 보유자들은 조금 더 욕심을 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성파워텍을 갖고 있거나 원전 테마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전에 갖고 얘기했지만 2030년도까지 68조 그리고 2050년도까지 680조 이렇게 EU에서 우리나라가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 유럽연합에서 투자하겠다라 그러면 먹거리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받아 있는 것들 밀릴 때마다 저점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신재생 에너지로 그리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로 원자력을 언급을 했고 그래서 저는 원자력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테마주들은 조정받으면 보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추천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분석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JW 신약인데요. 그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제 건강보험료의 적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일단 뭐 투표를 하든 일단 물어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탈모 해당자가 국내 한 1,000만 명 정도가 된다라 그럽니다. 그러면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료를 적용을 하면 약값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이슈가 이미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슈에 움직이는 흐름이니까 그냥 이슈의 정도에서만 보셔야지 이거를 크게 한번 그러니까 이게 막상 건보에 그게 채택이 되면 그러면 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약주도의 흐름들이 강하진 않습니다. 일부 종목들만 이슈가 있는 것들만 움직이는데 오히려 이게 가시화가 돼서 거의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급등보다는 다시 밀릴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만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고점 부분에 있는데 마찬가지 지금 시장에서는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 쫓아가려면은 또 이게 시장이 또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뭐 대선 테마주들도 1일 리비합니다. 하루는 윤석열 관련 움직였다. 하루는 안철수 관련 움직였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올라갔다 또 분명히 흔들릴 거란 말이에서 흔들 때 저점에서 하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제 얘기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랜만에 얘기하네요. 자, 후성입니다. 지금 IT주들이 빠지고 뭐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하는 거는 참 여러분들도 속상하겠지만 지금 후성을 보게 되면 그래도 고점 부분에서 아직도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고 사모펀드라든지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주성엔지니어도 마찬가지고 강했던 종목들 몇몇들 찾아보면은 그렇게 심하게 무너지거나 박살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최근에 고점을 돌파 PCB 관련주 쪽인데 안 빠져요. 잘 고점에 버티죠.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는 확실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라간 455%나 올라간 종목입니다.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수급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물론 기관들이 저렇게 해서 고점에서 잠깐씩 팔지만 그래도 받아주는 투신이 있고 사모펀드가 있고 외국인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건 다시 25,000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전 종목이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놀라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좀 두고 보세요. 시장이 양봉이 나오면 흔들렸던 IT 부품들 다시 움직여주는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70.2. 마치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과 같은 느낌의 장이었는데 또 금요일처럼 또 양봉이 나오면 또 분위기가 또 반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2를 책정을 했고요. 매수 포인트도 70.2. 섹터는 은행주가 강했어요. 은행주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뒤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도 시장 점검해 주시면서 금리 인상 테마 또 은행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보성파워텍 계속해서 원전주 그리고 탈모 치료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두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못다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이렇게 신의 한 수라고 4글자만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게요.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